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맥약 심화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6번째 천복지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복지제. 자, 천복지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덮어주고 지지에서 실어준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천복지제 갑니다. 예, 제6강의 천복지제, 가련 천복지제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천복지제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덮을복자의 실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덮을복자의 실을 제. 천간지지, 간지를 봤을 때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뿌리가 있거나 지지에서 천간을 생해 주는 것이고, 자, 또 지지에서는 지지의 오행이 천간에 투출하든지 천간에서 지지로 생해서 뿌리가 박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간에서 덮어주고 지지에서 실어주는, 즉 뿌리가 상호 천간과 지지에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은 지제되어 있음을 좋아하고 또 지지는 천복되어 있음을 좋아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는 용신과 희신같이 왕해질수록 사주가 길어지는 경우이고, 반대로 왕해질수록 흉한 기신인 경우에는 천복지제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령 길신 등이 천간에 갑을목인 경우에 지지에 임묘, 해자 등이 있으면 간은 지지에 통하여 생부를 받아서 뿌리가 튼튼한 법이므로 길신이 유력하여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지에 임묘, 목이 길신인 경우에 천간에 갑을이라든지 임계수가 있어가지고 덮어주면 이것은 천간에 생부를 받아가지고 왕해지기 때문에 역시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어 좋아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천간에 갑을 목이 기신인 경우에 지지에 임묘, 해자를 만나게 되면은 기신의 목이 더욱 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한 행동을 함으로 이는 오히려 흉물이 된다. 그 기신은 흉물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경우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천간에 갑을 목이 길신인 경우에 지지에 신묘가 있으면 극패가 되고, 또 그 지지가 충금을 만나면은 간은 뿌리가 뽑히므로 그 길신은 활동의 제지를 받아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에 임묘, 목이 길신인 경우에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이는 극패가 되어가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길신의 작용력이 약해서 쇠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를 가옥에 비유하면 아무리 건물의 기둥이 튼튼해도 지붕이 없으면 집의 구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지붕이 좋아도 기초가 부실하면 완전한 집의 구실을 못하는가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벌판에 팔풍지에 있다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사시로 몰아치는 풍우에 시달려서 허물어지기 쉽기 때문에 보호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보존할 수가 없어 불안하게 되듯이 이와 같이 사주도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 주변에 이쯤 되게 되면은 담장과 나무를 무성하게 심어가지고 억센 비바람을 막아야 그 집이 보존되고 안전하여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복지제는 사주가 필요로 하는 일신이 천간 또는 지지에서 생부를 받아 간지상통해야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천간에 있는 길신이, 자, 일간을 기준해서 천간에 있는 길신이 10간 중에 어느 것이라도 길신이 되겠죠. 갑을 목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자, 어떤 경우나 갱신금도 임계수도 어느 것이든 간에 천간에 길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사주에 천간에 길신이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그 길신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라.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간 갑 을목이면은 지지의 뿌리는 임묘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있든지 아니면 해자 수가 있어가지고 천간을 생해 주든지 하는 것을 이 천복지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지지에 있는 임묘목이 이것이 길신이라면 천간에 임계수가 있거나 갑을목이 있으면 이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간지상통되어야만 좋은 사주가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천복지재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주 금명입니다. 사주가 기해, 정묘, 경신, 경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경금이 경일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경신 일주에, 자, 일제 신이 자기 자리에 이것이 뿌리를 걸고 걸록에 뿌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lok근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주에, 이 시주에는 이 천간은 이것이 비견이요, 지지에서는 일간인 하에 인성이 돼가지고 요렇게 전체적으로 사주가 상당히 묘월에 나가지고 근본적으로 갱신, 신육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신령을 해서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기토가 있고 요렇게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주가 이 묘목보다는 경금이 강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약하나 신약함이 변해가지고 강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강하면 억제하든지 설계하는 것이 용신의 정법이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일간을 극하는 이 정화관성이 용신이 되죠. 정화관성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화관성이 용신이 되는데 이것을 자, 지지에서 이렇게 딱 받쳐준다는 거죠. 이렇게 목생화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오화나 이것이 사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경우도 좋겠지만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지지에서 목생화로 이렇게 생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복지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정화가 이것이 용신이면, 정화가 용신이면은 이 수는, 해자수는 기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신이 되는데, 이 수극화로 용신을 극하는 놈이 기신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절묘하게도 이 묘목을 식신생재하면서 이것이 합을 합니다. 합을. 해묘 반합을 하죠. 반합국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해수가 본래의 수의 기능은 이것은 마비가 되고 이 묘목을 도우면서 묘목과 합을 해서 목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해수는 목의 기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생목 하면서 목의 기운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목생화 하면서 더욱 도와줬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길하게 되었다. 이것이 막바로 천복지재가 되는 그런 경우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의 이모의 신유의 계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 이 신금일간이 오래 태어났습니다. 오래 태어나고 연간에 경금이 있고 자기 자리에 유금이 있어. 자, 올해 이 사주가 원래가 신약이죠.
신약이 됩니다마는 5월생이니까 신금이. 그러나 가만히 보아하니 이 자체가 사주가 월간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수극화합니다. 이렇게 화하고 시지에 사시가 되어가지고 사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천간에서 수극화합니다만은 사유합을 하면서 금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팔자 중에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금의 기운을 도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은 이렇게 졌지요. 그래서 그러고 사화는 이미 유금과 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그냥 금을 도우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신유운에, 이 신유운에, 그러다 보니까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할 정도로 파산해야 됩니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신강한데 또한 신유운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 신금이 신경신의 뿌리가 되게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금의 이 오행이 강해지죠. 그래서 비급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군비쟁쟁하는 그러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재물의 파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병술운, 이 병술운에는 대승운했습니다. 이 병술운에는 대승운을 했는데 해운에는 여러분요, 이 해운에는 이것이 갑파 임망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용신으로 써야 되겠는데 오래 태어나가지고 이 경신금이 왕해지다 보니까 이 관성으로 용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운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술 요때는 안 좋았고 이 병술운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운에는 이것이 막바로 기신이 된다. 그런 점입니다. 해수가 여기에 뿌리를 박으니까 그래서 갑파 임망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복지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천간에 간목이 있든지 혹은 병화가 있든지 했더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천간을 생해주는 정관에서 지지를 생해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좋았을 텐데 이것이 막바로 정관에서 덮어주는 즉 천복지재가 되지 않은 것이 이 사주의 흠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 역시 금명인데요. 경신의 이모의 신유, 갑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선 사주가 시 하나만 글자를 바꿔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금이 오래 태어나가지고 역시 시지에 갑오시가 되었습니다. 앞서는 이것이 계사시가 되었죠. 그래서 앞서는 사유삼합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오화가 오시다 보니까 이 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목이 또 이것을 화를 도웁니다. 목생화로. 그러니까 이 임수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사주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경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은 오화를 생하죠. 자기는 임수로부터 생을 받고. 자, 그래서 임수 자체가 이 오화를 극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임수가 목을 생한다. 그런 점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이 수극화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자, 이것이, 이 오행은요, 오행은 항상 사주에 담생만극한다는 이치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생만극한다. 생이 있으면은 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극하는 것은 생이 없거나 합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주가 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이 화가 상하지 않았다. 결국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천복지자가 사실은 이렇게 목생화하고 이 희신을 도기 때문에 그래서 천복제재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후에 사로에 올라가지고 그 배설이 관찰사인 현재의 도지사에까지 이르렀다는 이 옛날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크게 병술정에 해도 거기에 막힘이 없이 이 사주가 뱅글뱅글 돌아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설길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유정무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